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원단지 추진준비위원장 정한희입니다. 우리 법원단지는 25년 4월 28일 신통계획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3년 11월부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법원단지 소유주님들 덕분입니다. 이 기쁨은 모두의 기쁨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선정 이후 소유주님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는 정비사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소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재개발 추진에 동참하며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 소유주님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선정 이후에 우리 소유주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개발 절차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매매 조건 그리고 권리 산정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전자투표와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에 따른 추진위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세 번째, 시공사의 선정과 이주계획, 추가 분담금 등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궁금해 하신다는 점 잘 알고 있기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서울시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재개발 절차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원단지의 재개발은 어떤 형태의 재개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은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중에서 신속통합계획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무엇인지, 재건축이 무엇인지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따로 특별법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절차법에 의해서 그 과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많은 곳에 밀집된 곳에서 하는 게 재개발이고요. 재건축이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 즉 공동주택이면서 저층 아파트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고 했는데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주민이 생활하시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도, 하수도, 도로, 주차장 등 이러한 것들이 정비 기반 시설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우리 재개발은 열악한 상태에 있는 우리 단독주택이 많은 이런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개발 중에 서울시에서 기획하는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걸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동의서를 제출한 것도요. 신속통합계획의 수시공모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속통합계획이란 무엇이냐?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신속통합으로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요. 신속통합을 하기 위한 재개발의 절차법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이걸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의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적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요. 정비 계획 수립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창립총회 준비를 합니다. 다음 조합 설립을 하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자, 지금 말씀드린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정비기본계획이란 무엇이냐?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광의의 개념으로 서울시에서 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기본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협의의 개념으로 이거보다는 작은 어느 지역의 한도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역 지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은 뒤에 우리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하면서 사업시행과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요때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사이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되고요. 관리처분을 함으로써 모든 관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조합원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확정짓는 시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이 단계에서 신속통합계획에 선정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월 28일 날 선정받았죠. 25년. 그러면 선정된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것을 요때 하게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은 즉 말하면 여기까지의 기간이 저희가 그 전에 재개발은 5년에서 10년 걸리던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속통합계획으로 2년 이내에 시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해주게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의 절차는 자, 먼저 예산 확보가 돼야 되겠죠. 서울시에 우리가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산 확보가 돼야 되고요. 예산이 안 돼 있다라면 추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더라면 아마도 6월쯤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착수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용역을 줄 건데 시와 구에서 시에서는 건축 설계업체를요. 그리고 구에서는 도시계획업체를 자 이렇게 시와 구에서 이 업체들로부터 용역을 주어서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됩니다. 정비계획은 용적률은 얼마로 할 것인지 뭐 도로의 진입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설계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용역을 하는 게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기간은 약 2년 정도 예상을 합니다. 빠르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구역은 넓어서 제가 넓게 2년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구역 지정 후에 하게끔 되어 있는 이게 절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역 지정 이전으로 조기에 구성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우리 법원단지는 추진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자 추진위원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안내문으로 발송을 해드렸고요. 제가 문자료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죠. 이 과정을 하나도 빼먹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건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주님들은 너무나 지금 궁금한 게 많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입주를 하냐, 언제 이사를 가냐,
내가 돈이 없다 등등등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차분히 그 단계마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것을 설명을 드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이런 과정인데 쭉 절차법을 외울 수 없기에 우리 소유자님들이 쉽게 그냥 단계만, 계략적인 단계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수사하는 사람은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네,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조사관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사관. 그런데 희한하게 재개발은 조사관이 성씨가 모두가 다 똑같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으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요. 도정법에서 조사관은 모두 성씨가 추씨입니다. 조사관. 이러면 재개발의 절차는 간략히 끝납니다. 조는 조합 설립이 되는 것이고요. 사는 사업시행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관은 관리처분인가. 요때 이제 이주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재개발 신통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사이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사이에 조합원 분양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집이 얼마인지, 내가 추가 분담금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들어오시는데요.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자면 약 4년 후쯤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이에요. 그런데 4년 후에 감정평가 받을 금액을 지금 여쭤보시면 저도 점쟁이한테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알 수 없고요. 대신에 이 절차를 유행을 하면서 저희가 소유자님들께 계략적으로 추정 분담금이라는 거를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4번을 통보를 할 건데요. 구역 지정할 때 한 번, 자 조합 설립할 때 한 번, 사업시행인가 때 한 번, 관리처분 때 한 번, 이렇게 저희가 계략적으로 내 집이 얼마이니 얼마짜리 신청하실 때, 조합원 분양 신청하실 때 얼마를 내셔야 됩니다 라고 저희가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 전에 저희가 요거를 제일 첫 번째 보낼 건데요. 다 쫓아오실 거예요. 내 집이 왜 이렇게 적게 평가되었냐, 나는 돈이 없어서 입주하지 못할 것 같다, 불만을 많이 하시는데요. 행여 그렇다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놀리지 마시고 점점 해서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요때가 계략적으로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리처분 때 내 집의 평가 금액은 정해지는 것이고요. 이제 이거는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4번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요 앞에서는 구역지정 후에, 반드시 구역지정 후에 추진위가 올수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추진위가 여기로 와 있네요. 자, 제가 6월 4일 개정법에 의해서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추진위 조기 구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를 조기에 구성할 거고요. 요때 가서 구역 지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구역 지정은 정비계획 수립이 끝난 후에 가능하다고 했죠. 요 단계가 요 단계입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추진위와 구역 지정이. 우리는 신통 수시 모집으로 인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6월 4일부터 할 수 있는 도정법의 개정과 시행령에 따라 6월 4일부터 25년 6월 4일 이후에 추진위를 먼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위원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추진위원의 자격 요건은 조합의 임원의 요건과 같습니다. 5년 동안 소유하였거나 둘 중에 하나,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추진위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